분리정 대응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또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지방대학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으로 육성하여 대학 지원. 네. 먼저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대규모 국비 확보와 산업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좀 많고요. 지금 글로컬 대학을 신춘향대가 항상 본선에서 좀 좌초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부분들이 좀 지정되지 못했던 연유가 어떤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나,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고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중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로컬 대학이 라이트 산업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학생들의 어떤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또 그로 인해서 지역도 같이 위기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추진 대응사인데, 이 글로컬 사업의 어떤 추진할 때에 어떤 연계 사업은 지역의 주력 산업하고 분명하게 연계가 돼야 이 글로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에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최대한 먼저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서 실행 계획을 짤 때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자체의 대응 투자기 이 부분은 전년도에 50억 원을 저희들이 확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금년도에는 아직 금액이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어떤 부분 대응 투자 계획에 대해서 어떤 좋은 어떤 제안들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대학교로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글로컬 대학 사업, 라이브 사업이 몇 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제 지정된 대학들의 경우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분명히 못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곳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곳은 왜 못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셔서 우리는 이러한 단점들은,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타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됐다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충남에서는 사립대 그리고 사립 일반대로는 지금 두 곳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이제 경쟁 상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 지자체 대학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우위를 교육부 입장에서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응 논리도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남에서는 몇 개가 필요하고 또 타 대학들에 비해서 우리는 AI 의료라는 제가 타 지자체 사례는 지금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산업들이 좀 우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만의 유니크함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분석하셔서 중앙 대응 논리도 지자체에서 분명히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도전인가요? 신신한데요? 세 번째.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글로컬 대학의 공모 사업에 저도 좀 자료를 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인구 감소, 그래서 지방 대학교 경쟁력 강화도 이 사업의 일종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수시장 대학교는 지금 실행 계획서를 이번에 꼭 선정되고자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네. 지자체도 지금 좀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도 50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죠? 현재까지 대략 그럼 지자체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실행계획서가 8월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8월 경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움직임이 너무 미미하다. 단지 뭐 수의사대학교의 일로만 이거를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울 것좀 협조를 돕고 또 한 가지는 8월 달에 지금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확약 금액이 50억인지 100억인지 아주 불분명하죠. 네, 아직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50억을 확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전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선정이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AI 의료라고 지금 이제 분야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부총장님께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지역경제과에서 순천향대학교의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총장님께 한번 부총장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지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천향대학교가 지금 점점 내세우고 있는 AI 의료 분야를 이 글로벌 대학 순천향대학교의 주력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지역에 AI 의료 관련한 지역 기반 사업은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예, 저희가 AI 의료 융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의료 융합인데요. 의료 융합이라는 거는 의학과 공학의 융합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이 아산시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가 이제 이동 수단을 넘어서 거기에 의료가 융합이 되면 헬스케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건강 같은 지표들이 다 모니터링이 돼서 그게 빅데이터화 되고 그것이 또 의료기관과 연동이 돼가지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변기는 그냥 변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료 센서를 붙이면은 건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산이 강한 산업에다가 의료의 옷을 입혀서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AI 의료 융합 개념입니다. 나 설명 잘 들었고 부총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 우리 아산시 관내에 예. AI 의료 관련한 기업들과 또 이런 것에 사전에 혹시라도 교류가 있었는지라는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AI 의료 융합이 지금 한참 커가고 있는 이런 분야고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 의료의 옷을 입히면 그 제조업의 사업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총장님 그 부분도 예. 지금 그 부분도 수산대학교에서 예.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면접 교육부에서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심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역 산업계와 얼마큼 연계되어 있는지도 준비를 하셔라는 말씀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글로벌 대학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폐합의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충청권에서는 충남대 공주대가 지금 연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시장대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수시장대 우위적인 면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국립대는 좀 구조조정 성격이 강하고요. 사립대는 특성화 성격이 강합니다. 별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약간의 그 교육부에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갖다가
이제 대하는 방식이 좀 사업 성격상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합이나 이런 모델이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고요. 특성화를 강하게 그 학교가 잘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특성화로 내세웠고요. 그 한서대는 항공. 그래서 저희는 의료가 강하기 때문에 의료만 하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의료 융합으로 이렇게 AI 의료 융합으로 나갔습니다. 계획서에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안에 100개 기업을 그 땅에 창업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100개 기업을 그 땅에다가 또 유치하는 목표를 갖다가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200개의 기업이 이제 입주하게 되면 그 우리 학교 주변에 굉장히 좀 활성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이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전용 국제대학을 신설을 해서 외국인을 갖다가 그 5년 동안 3,000명을 유치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지금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조업에 그 내국인들이 잘 안 가서 제조업이 인력난이 심한데 이제 외국인들을 저희가 잘 교육을 시켜서 좀 내국인들이 잘 안 가는 그런 3D 업종 같은 데에 좀 인력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순천향의 이제 브랜드를 좀 국제적으로 높여서 많은 국내외에서 이쪽으로 좀 몰려오는 그런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춘천대학에서 와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오늘 오셨으니 사실 3번씩 도전하셔도 감사를 드리고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민관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그런 과정들에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교실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의 행정에서는 그런 수요를 저희가 건물을 질 것이 아니라 학교를 활용을 했으면 서로 윈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총장님께서 지금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은 좀 도와주십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하여튼 저희도 안타까운데 하여튼 기대에 부응을 못해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점 만점 중에 30점이 지자체의 그 의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대응 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저기 시에서 돈만 주고 그 다음에 사업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고 어떤 사업들이 시와 밀접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잠시 회의 전에 의장님과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또 저기 아산시가 네트워크되어 있는 그런 자매 도시들과 그 학생 교류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협력하는 거 그거는 시의 여러 이제 과들과 같이 협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25,000평의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그 돈이 한 저기 교비가 뭐 제가 대략 기억은 희미한데 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땅을 이제 구입하고 그렇게 작업하는 것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뭔가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그 이제 대학에 뭐 등록금도 10여 년 동안 저기 돼서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돈으로 뭐 건물도 짓고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글로컬이 된다면은 뭐 이제 좀 쥐어 짜가지고 한 200억 정도는 더 만들어서 학교 교비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외의 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 중에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포츠 콤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아산 시민과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외부 자본으로 좀 유치를 해서 하면은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뭐 땅은 갖다가 뭐 30년 무상임대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업체들이 예,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유치할 때 좀 시에서 행정적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약간의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UBRC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남서울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은퇴한 분들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공간과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공간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나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렇게 국내에 은퇴하신 분들을 이쪽으로 좀 유치를 해가지고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학교 돈만으로는 어렵고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도 뭐 뭔가 손해보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항상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좀 행정적이라든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 주택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그 땅에 만약에 건립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땅은 뭐 무상으로 다 30년이든 40년이든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만 들어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 순천향대학교가 본인증을 못 받아서 자초되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저는 학사 문제 운영 중에서도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시면 지금 뒤쪽에 AI 의료 융합 혁신 교육원 신설을 하시면서 지금 16개의 교양 전공 이 학사 운영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도 내가 봤을 적에는 순천향대학교 학사 운영에도 제가 봤을 때 인증을 받기 위한 점수가 거기서도 미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약점이어서 떨어진 게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사 운영에 대한 지금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본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학사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관련되는 학과들과 지금 협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진행이 돼서요. 구조개혁하는 쪽으로 돼서 이번에는 그 학사 쪽도 저희들이 2년 동안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하고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학교 인증을 받기 위한 거는 예산도 인프라도 다 중요하지만 학교의 의지, 학생들에 대한 그런 학습 태도 여러 가지가 이게 세계 수준하고 걸맞는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점수가 저는 가장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3번 떨어지면서 여러 인프라들은 지금 구축이 저희들이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부적인 인프라가 저는 마련이 조금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30점이라는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저는 여기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천양대학교만의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인준이 거기에만 평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 이번에 우리 상임위조차도 기획의 상임위조차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거를 설명을 그러니까 몇몇 의원님들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지역구인 본 의원도조차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누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인프라만 구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인준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런데 어떻게 지자체가 어쨌든 우리하고 함께 글로벌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업혁명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가 저는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30점이. 이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장님께서는? 우리 행정하고는 긴밀한 협업이 돼 있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하고는 둘째치고 예, 저는 분명히 저희가 50억을 여기에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고 돈 100억을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아산시의 재정적 여러 가지로 여건을 고려해서 이게 서로 뭐 상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또 입장도 있는 거고 의원들이 이걸 알아야 힘을 합쳐서 우리 아산 시민들과 함께 인준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인준을 통과를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예? 전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회의 때 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 예, 지난 2년 동안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총장님이 되면서부터 이 총장님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 글로컬을 갖다가 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저희가 아산시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지만 그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작년에 이쪽에 와서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정책 방향과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AI 의료 융합이라는 그거를 잡을 때부터 발표를 갖다가 쭉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 가닥을 다 잡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월이 실행계획 계획서를 제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5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의원 보고를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정하는 의원님들이 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 계획서가 지금 올라왔는데 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제일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거를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지 계획이 안 서신 건지 이 실행계획서 제출을 할 때에 이 지자체의 의지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이 투자 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확약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실행계획서 지금 구체화되는 어떤 단계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계획 투자를 해야 할지 전년도 수준이 이제 50억 했었는데 이게 지자체 의지가 평가 기준에 30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지가 편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금액적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분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자체 도의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선정된 글로컬 대학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럼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했는지. 우선은 그 논산 건양대가 23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건양대 논산시에서 50억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100억을 같이 지원을 했었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파악을 했을 때에 그 재원 비율, 기초자치단체 이거 재원 비율이 제일 큰 데는 가격이 53%, 지자체 47%까지 전주시하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투자하기가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 정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에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예산에 5년간 1,000억 원에 대한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금액이 있는 거예요. 지금 47% 말씀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47% 했다고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대 저희가 아산시가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저는 드리는 거예요. 지금 7월이고 구체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예산 규모도 확실치 않다고 이렇게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이 지역 산업하고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 실행 계획서에 담아 있는지 그런 거를 또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언제 확실히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팀도 구성을 해서 실행 계획서 작성하는데 정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의원 회의를 하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혀 몰랐던 3번의 낭만을 하시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글로벌 대학에 대한 부분을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상임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또 이렇게 큰 일을 하겠다는 거에 동료로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과정은 결코 바른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향후에 학교를 중심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순천향 대학교에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는 것은 특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상임위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과 소통을 하시고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전에 다 와서 지금에서 대응 투자를 50억 예정을 하는데 얼마를 더 할지 이렇게 저희가 자꾸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특히 또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저희 의원들이 이 설명을 왜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대응 투자에 대한 것도 아마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아무 대안 없이 다음에 TF를 꾸립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이런 답을 할 수 없는 과정에 의원회의에 들어온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일은 시에서 순천향 대학교에게 이 일을 하십시오 권유한 거 아니죠. 순천향 대학교에서 이 일을 교육부에 공모하겠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30점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좀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그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예의가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묻지 않겠으나 향후에 다른 대학교하고 산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지역경제학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이번에 오늘의 회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두 번, 세 번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총장님께서 학교에 대한 원대한 이런 그림들을 다 그려주셨는데 굉장히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희망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나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글로컬 대학에 있어서의 시하고의 잘 협의를 대응하는 부분을 비롯해서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번에는 꼭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들의 절차는 향후에 없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